한 노인 여성이 미국 남부에서 백인 경찰에 의해 교통정지를 당했을 때 멸시와 학대를 받았을 때 그녀는 모래 위에 선을 그었습니다. 한 통화 후 그녀의 아들은 경찰관의 삶을 바꾸는 일련의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노인 한국 여성인 서민지 여사는 낡은 세단을 조심스럽게 뒷길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간 식료품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고 그녀의 마음은 저녁 식사 준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그녀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렸습니다. 백미러를 보니 경찰차에 번쩍이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차를 멈추고 2명의 경찰관이 그녀의 차량에 다가가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서 여사는 그들의 조롱하는 시선을 마주치면서 스티어링 휠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상황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서민지 여사는 조용한 품위와 힘을 지닌 여성이었습니다. 75세의 그녀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련과 승리를 겪었습니다. 한때 짙은 갈색이었던 그녀의 머리카락은 이제 은빛 컬러 머리를 장식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수년간의 인내를 말해주는 지혜를 담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1940년대 초 남부의 작고 외딴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굴하지 않는 정신과 날카로운 지성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모두 교사였고 그들은 그녀에게 교육의 가치와 옳은 일을 위해 일어서는 것의 중요성을 심어주었습니다. 민지는 그녀의 지역사회가 직면한 불의를 목격했습니다. 1960년대 초에 그녀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북쪽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시민권 운동에 참여한 것은 바로 이곳이었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와 그녀의 이름을 딴 박지영과 같은 지도자들에게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지역 활동가 그룹에 가입했고 수많은 시위와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1970년대 초에 민지는 시민권 투쟁에서 저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부에서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조직하는 것을 포함하여 여러 주요 행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수천 명의 새로운 유권자가 등록되었고 당시의 정치적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민지의 사생활은 그녀의 활동주의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활동가와 결혼했고 함께 아들인 서준호를 키웠습니다. 그들은 아들에게도 자신의 삶을 인도했던 것과 같은 정의와 평등의 가치를 심어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산에서 영감을 받은 서준호는 공직에 취직했습니다. 은퇴한 후에도 서준호는 활동적인 삶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유산은 용기, 결단력, 그리고 정의와 인권의 원칙에 대한 확고한 헌신이었습니다. 이 운명적인 오후에 그녀는 자신의 권리가 다시 짓밟힐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차에 다가온 젊은 경찰관은 머리를 깎고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의 파트너는 수염이 휘어진 나이든 남자였습니다. 할머니, 뭐예요? 서 부인이 창문을 내리자 젊은 경찰관이 비웃었습니다. 저기 정지 표지판을 못 보셨어요. 서 부인은 침착하게 그의 시선을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사과하며 표지판이 나무가지에 가려져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젊은 경찰관은 코를 킁킁거렸다. 그래, 물론이지. 너희 노인들은 항상 변명이 있지. 서 부인은 짜증이 번쩍였지만 목소리를 꾸준하게 유지했다. 그녀는 그에게 정직한 실수라고 말했다. 나이든 경찰관이 앞으로 나서서 차에 기대었다. 면허증과 등록증, 그는 무시하는 어조로 요구했다. 서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에게 서류를 건네주었다. 경찰관들이
서류를 살펴보는 동안 그는 계속해서 비하하는 말을 했다. 젊은 경찰관은 그녀의 차가 정말 오래된 난파선이라고 지적했다. 나이든 경찰관은 아마도 덕트 테이프와 기도문으로 고정해 두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서 여사는 침묵을 지켰지만 입을 꽉 다물었다. 그녀는 평생 편견과 무례에 시달려왔지만 결코 쉬워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이 순찰차로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아마도 그녀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시간이 계속 흘러갔다. 그녀는 백미러로 그들이 이야기하고 웃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라고 자신에게 일깨웠다. 그녀는 아들 준호를 생각했고 그가 항상 그녀에게 상황에 상관없이 당당하게 서고 침착함을 유지하라고 말했던 것을 생각했다. 마침내 경찰들이 돌아왔다. 그 청년은 여전히 그 짜증나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럴 법한 것 같지만 우리는 당신의 차를 수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암시하며 말했다. 서 여사는 그것이 정말 필요한지 물었다. 그냥 일상적인 일이에요. 부인 나이든 경찰이 대답했다. 차에서 내리세요. 서 여사는 마지못해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그들이 그녀의 물건을 뒤지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웃음과 조롱은 계속되었다. 물론 아무것도 찾지 못했지만 그녀를 폄하하고 모욕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녀의 식료품을 뒤지던 중 경찰관 중 한 명이 빵 한 덩어리를 꺼내 들어 올렸습니다. 누가 이걸 원해? 저녁 먹을 거야. 그는 웃으며 요구했습니다. 서 부인의 인내심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그녀에게 빵을 던졌습니다. 민지는 빵이 바닥에 닿고 균형을 잃기 전에 그것을 잡으려고 비틀거렸습니다. 그녀는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졌고 꼬리뼈를 세게 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순식간에 두 경찰관이 그녀 위에 올라타서 지휘봉을 짚었습니다. 왜 비명을 지르는 거야? 늙은 마녀야. 나이든 경찰관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젊은 경찰관은 그녀가 눈물을 흘리기 직전인 것을 보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길 건너편에서 가족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의 웃음은 금세 찡그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파트너의 팔을 잡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나이든 경찰관은 눈을 굴렸습니다. 이제 가도 될 것 같군. 다음에는 정지 신호에 주의해. 그는 입술에 조롱조소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들은 파트너와 함께 순찰차로 돌아갔다. 경찰관 강준석과 박동환은 딥사우스의 같은 작은 마을에서 자랐다. 그곳은 여전히 인종차별의 메아리가 남아있고 오래된 편견이 깊이 뿌리 박힌 곳이었다. 두 사람 모두 인종차별적 태도가 흔할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표현되고 대대로 전해지는 가정에서 자랐다. 두 사람 중 나이가 많은 강준석은 40대에 비만한 남자였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경찰에 입대하여 같은 마을의 법 집행관이었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랐다. 강은 자신이 지역사회의 전통적 가치를 고수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인종에 대한 그의 견해는 깊이 뿌리 박혀 있었고 그는 종종 남부연합기가 벽을 장식하고 인종차별 농담이 저녁 오락의 일부였던 지역 술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보낸 좋은 옛날을 회상했습니다. 강이 인종차별 집단과 관련이 있다는 소문은 수년 동안 돌았지만 그는 불법 활동에 가담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많은 이야기에서 그가 비밀회의와 심야, 모임에 관여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흑인 커뮤니티의 많은 구성원은 그를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시선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와 마주치는 순간이 순식간에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은 우월감에 찬 마음으로 배지를 달고 차별적인 행동을 가리는 방패로 사용했습니다. 30대였던 박동환은 다르지만 똑같이 괴로운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제가 있는 청년이었고 종종 싸움과 법과의 마찰에 연루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한 후 그는 가족 친구인 캉이 경찰 아카데미에 들어가도록 도울 때까지 1년의 막다른 직장을 거쳤습니다. 박은 경찰을 자신의 권력을 주장하고 어린 시절에 결코 얻지 못했던 존경을 얻는 방법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캉을 우상화했고 멘토의 인종차별적 태도와 행동 중 많은 것을 채택했습니다. 그는 특히 도시의 흑인 지역에서 법 집행에 대한 공격적인 접근 방식으로 유명했습니다. 칸과 마찬가지로 박이 인종차별주의 단체와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덜 신중했으며 종종 은근한 위협과 자신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의 무모한 태도와 불같은 성격은 그를 마을의 소수민족 인구 사이에서 두려운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민지설을 멈춘 날, 두 경찰관 모두 특별한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그녀는 그저 위협하고 조롱할 또 다른 한국 여성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차에 다가가면서 웃고 농담을 하며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들의 행동은 그들 중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민지와의 만남은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폭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기반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떠난 후 민지는 재빨리 차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그녀는 백미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들의 잔인한 말에 찌르는 듯한 아픔이 여전히 그녀의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비틀거리며 넘어졌을 때 느꼈던 굴욕감과 그녀가 바닥에 누워있을 때, 그들이 그녀를 포위했을 때 경험한 두려움은 여전히 그녀의 손을 떨게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전화해서 조언과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지는 지갑을 뒤져서 휴대전화를 찾았습니다. 민지는 휴대전화를 들고 아들의 전화번호를 돌렸습니다. 준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거의 즉시 들렸습니다. 그의 첫 질문은 그녀가 괜찮은지 여부였다. 준호, 방금 경찰관 몇 명과 마주쳤어요. 그녀가 말을 시작했다. 그들은 사소한 교통 위반으로 나를 세우고 무례하기 짝이 없었어요. 저는 아직 길가에 있고 그들은 차 옆에서 소다를 마시고 있어요. 저는 백미러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전화의 반대편에서 침묵이 흘렀다. 준호는 그녀가 어디 있는지 물었다. 저는 형가와 마포가 모퉁이 근처에 있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는 그녀에게 그곳에 있으라고 하고 상황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몇 분 후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여사는 전화를 끊고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아들이 그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차에 앉아 그의 다음 전화를 기다리며 지난 몇 분 동안의 사건을 머릿속으로 되뇌었다. 그러는 동안 경찰관들은 여전히 이야기하고 웃으며 서 여사와의 마주침을 마치 일종의 농담인 것처럼 이야기했다. 그들은 그녀가 방금 건 전화와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다. 몇 분 후, 민지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준호였다. 그는 몇 번 전화를 걸었고 곧 출발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조금만 더 기다려야 했다. 10분 후,
경찰들이 그녀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자 검은색 SUV가 그녀의 차 뒤에 멈췄다. 잘 차려입은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그의 태도는 권위와 자신감을 발산했다. 그는 그녀의 차에 다가갔고 그녀는 창문을 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준호의 동료 중 한 명인 동민입니다. 그가 여기 와서 모든 것이 괜찮은지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며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경찰들에게 주의를 돌렸다. 그들은 여전히 순찰차 옆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경찰들은 당황했다. 저는 동민 씨이고 서 부인의 아들을 대리합니다. 그는 오늘 그녀가 어떻게 대우받았는지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동민이 선언했다. 경찰들은 인사를 나누고 그녀의 아들이 정확히 누구이고 만약 그녀가 아무 혐의도 받지 않았다면 왜 변호사를 보내 어머니를 대신하게 했는지 물었다. 동민 씨는 직접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전화를 걸었다. 네, 지금 현장에 있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기 전에 전화에 대고 말했다. 경찰들은 점점 불안해졌다. 젊은 경찰이 정확히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다. 곧 알게 될 거야. 동민 씨가 대답했다. 그러자 또 다른 검은색 SUV가 도착했다. 맞춤 정장을 입은 또 다른 잘 차려입은 남자가 내렸다. 그는 서 부인에게로 향하며 그녀에게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다. 엄마, 괜찮아. 경찰들의 얼굴은 그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깨닫고 창백해졌다. 서준호 의원은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또한 서민지의 아들이었다. 경찰들은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그들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서 의원은 경찰들을 돌아보았다. 신사 여러분,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무시할 수 없는 권위 있는 어조로 말했다. 경찰관들은 상대가 누구인지 깨닫고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서준호 상원의원은 정의와 평등에 대한 확고한 입장으로 유명했다. 그들은 더듬거리며 잘못을 저지를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 상원의원이 날카롭게 반박했다. 노인 여성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은 의도와 관계없이 해롭습니다. 그녀를 쓰러뜨리고 밟았습니까? 아니면 그녀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으며 우리는 이 일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경찰관들은 침묵하고 부끄러워하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들은 그에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행동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서 상원의원은 어머니에게로 돌아섰다. 집에 가세요. 엄마. 힘든 하루를 보내셨잖아요. 서 부인이 말했다. 그녀는 아들이 함께 해주고 상황이 해결된 것에 감사했다. 그가 SUV로 향하자 그녀는 경찰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았다. 그들의 조롱과 무례함은 그들의 행동의 결과에 대한 인식으로 대체되었다. 동민 씨는 경찰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도록 잠시 머물렀다. 누군가를 다시 그렇게 무례하게 대하기 전에 2번 생각할 거라고. 확신해요. 그는 말했다. 서 상원의원은 사건에 대한 전체 보고서를 기다릴 것이다. 바디카메라 영상을 넣는 걸 잊지 마세요. 검은색 SUV가 서 부인의 차도로 들어서자 그날의 긴장감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서준호 상원의원은 어머니를 차에서 내리도록 도우며 그녀가 발을 똑바로 딛고 있는지 확인했다.
고맙습니다. 준호,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오늘 당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준호는 그녀에게 따뜻하게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에 쇼를 걸쳐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항상 그녀를 위해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편안해지자 준호는 급히 전화를 걸어 그날의 사건을 확인했습니다. 동민 씨,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관련된 경찰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주세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민지와의 사건의 결과는 빠르고 심각했습니다. 저명한 한국계 미국인 상원의원의 어머니가 2명의 지역 경찰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무시당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시 당국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중의 항의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 보도와 시민권 단체의 압력에 의해 촉진되었습니다. 경찰서는 내부 조사에 착수했고 강준석과 박동환 경관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서 여사와의 사건을 훨씬 넘어서는 부정행위의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수많은 아시아계와 흑인 주민들의 증언은 강과 박이 수년간 괴롭힘, 협박, 인종적 프로파일링을 가한 사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부서 내의 더 큰 인종차별과 학대 문화의 일부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두 경찰관은 징계 심리에 소환되었습니다. 고위 공무원과 지역사회, 대표로 구성된 패널이 마주하면서 분위기가 긴장되었습니다. 평소 자신감이 넘치고 도발적인 강은 눈에 띄게 흔들리는 듯했습니다. 그는 혐의의 심각성과 자신의 경력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항상 강을 존경해 온 박도 똑같이 걱정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이 점차 실감되기 시작했습니다. 심리는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습니다. 강과 박은 심각한 위법 행위, 권력 남용, 수많은 시민의 시민권 침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처벌은 엄중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경찰에서 즉시 해고되었고 위원회는 그들의 법 집행 자격증을 취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경찰로서의 그들의 경력을 사실상 끝냈습니다. 경찰관들의 반응은 충격, 분노, 부정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항상 건드릴 수 없다고 여겼던 강은 한때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종했던 시스템에 대한 분노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광범위한 체계적 문제에 대한 본보기,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 그는 자신의 행동이 마침내 자신을 따라잡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모하게 행사했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박은 강보다 침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심리 중에 무너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했지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직장을 잃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과 그가 알고 있던 유일한 목적을 잃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의 결과는 직장을 잃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과 얼굴은 언론에 실렸습니다. 며칠 만에 그들은 지역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직 동료들은 거리를 두었고 오랜 친구들은 그들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강과 박은 고립되었고 명성은 엉망이 되었으며 법 집행기관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강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1년의 자비를 해야 했습니다. 한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 남자는 이제 이전의 삶의 모습조차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지위와 존경의 상실은 그의 몰락을 매일 상기시켰습니다. 박은 또한 가혹한 현실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경찰 경력 외에는 할 일이 거의 없어서 그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한 채 직장을 옮겨 다녔습니다. 그들의 행동과 그 반향으로 인한 감정적 피해는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 우울증과 분노의 발작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역시 대중의 경멸과 훼손된 유산의 부담을 느꼈습니다. 강과 박에 대한 징계 조치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처벌은 경찰 조직 내에서 더 광범위한 개혁을 위한 촉매 역할을 했으며, 이런 학대가 번창할 수 있는 체계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시고, 영상을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조심하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